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세인 이영숙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준호의 집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 번도 준호의 집에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 탓에 늘 마음만 있었지 발길을 쉽게 옮기진 못했거든요. 결혼 선물로 제가 마련해 준 그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1시간 거기서 다시 시외 버스로 갈아타야 했어요. 버스에 앉아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농반 사이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둘이 잘 살고 있을까? 며느리 민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서울터미널에 도착하니 아들 준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모자를 눌러 쓴 아들의 모습을 보자 반가움과 썰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년 넘게 아들 얼굴을 못 봤었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이 늘 그리거든요. 엄마 여기까지 오시라 많이 줘 애보니 반가워요. 아들 준호가 가방을 들어주며 웃었어요. 힘들긴 무슨 내 얼굴 보니 피곤한 것도 다 풀린다. 저는 목소리를 밝게 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곧이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민지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그냥 밖에서 저랑 간단히 식사하시고 근처 모텔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냥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까지 온 엄마한테 너희 집에도 들리지 말고 모텔에서 자고 내려가라는 말이야. 만나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야? 멀리서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모텔에서 편히 쉬시다가 내일 조용히 내려가시는 게 엄마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민지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뭘 할 수도 없잖아요. 준호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서러움이 울컥 밀려들었습니다. 차로 5시간이 넘는 거리를 힘들게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순간 눈물이 터지려고 하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 큰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준호가 다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가 아프다 하니 그런 거죠. 왜 울려고 하세요? 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작은 방 하나 내어 드릴 테니 대신 딱 하루만 조용히 쉬셨다가 가세요. 알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집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었지만 5시간이 없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몇 시간이라도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그렇게 내키진 않는
기분이었지만 아들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아들 준호와 함께 준호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태도가 계속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죠. 작은 방에서 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버렸습니다. 아들의 집에 들어서니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 들인 듯한 소파와 세련된 가구 눈에 띄었고 결혼 사진이 걸린 벽면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정리된 공간과는 달리 저는 그곳에서 따뜻한 환영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어요. 민지는 어디 있니? 오랜만에 보는데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저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방에 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아픈 며느리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며느리 민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고 머리는 단정하게 비겨 있었어요. 아프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야, 많이 아프다며 지금은 좀 괜찮니? 저는 애써 민지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요. 그러나 민지는 짧게 웃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조금 나아졌어요. 민지의 표정에선 전혀 반가움을 느낄 수 없었어요.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민지는 준호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더니 방을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데리고 온 거야? 안 데려오기로 했잖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지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불만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준는 당황하며 서둘러 민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여기까지 기오잖아 해줘. 그러나 민지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내가 싫다고 말했잖아. 내가 허락 안 했는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데려와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다툼 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방 안에서 오가는 말들 속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이곳은 제가 마련해준 집인데도 저는 이곳에서 손님으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싸움 소리가 잦을 무렵 저는 천천히 거실 창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제 마음 같았어요. 한없이 흔들리고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바람에 휘청거리는 나무처럼 느껴졌죠. 민지와 준호가 방에서 나왔지만 민지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들여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소파에 앉았고 주우는 다가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민지가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에겐 전혀 위로가 되진 못했어요. 저는 혼자서 조용히 거실에서만 보고 있었고 노와 민지는 방 안에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저를 불청객처럼 방치해 놓더니 한참 뒤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곤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주문했어요. 저녁은 이걸로 시켜서 먹어요.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얼마 후 도착한 건 매운 떡볶이와 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준호가 얘기 안 해. 줬니? 하지만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입맛을 바꿔보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느끼며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배달이 도착하고 식탁 한가운데에 매운 떡볶이와 닭발이 놓여졌습니다. 따끈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강렬한 빨간빛 양념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풍겼고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어요. 민지는 익숙한 듯 술까지 꺼내와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안 드세요? 안 드실 거면 저희끼리 먹을게요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떡볶이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저는 차마 손이 가지 않았지만 아침에 집에서 출발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매운 걸 못 먹는 저희지만 너무 허기가 져서 어쩔 수 없이 한 입 집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떡볶이를 입에 넣는 순간 혀가 마비될 것 같은 얼얼함이 밀려왔어요. 양념은 혀를 찌르는 듯 매웠고 목을 타고 내려가자 속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고통의 말을 잃은 채 물을 급히 마셨지만 매운 기운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혀를 타고 퍼졌어요. 민지야, 엄마가 이렇게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어서 그런. 혹시 다른 음식은 없니? 저는 참다 못해 말했지만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거 먹어요. 그러지 말고 참고 드셔보세요. 입맛도 바뀌는 거니까요. 민지의 태도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어 준호도 제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닭발을 열심히 뜯으며 민지와 웃고 있었어요. 이 양념 정말 제대로다. 떡볶이도 닭발도 너무 맛있어.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하며 잔을 들었고 민지는 그런 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완벽히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속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듯한 기분에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는 못 먹겠다. 속이 너무 안 좋아. 어떤 거라도 줘. 다른 음식 좀 내어주면 안 될까? 제 말에 준우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먹어요. 아니면 제가 돈 드릴 테니 밖에 나가서 드시고 오실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내 몸 상태를 걱정하기는 커녕 마치 제가 뭘 모르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려 드는 그 태도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떡볶이와 닭발 대신
물만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술잔을 들고 서로에게 건배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들의 말과 웃음이 제 귀에 닿을 때마다 제 존재가 점점 더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빈속에 너무 매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뛰어가고 말았죠. 한참을 화장실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고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내가 정말 참다. 도저히 못 참겠구나. 엄마가 도대체 너희에겐 어떤 존재니 더러워서 이 집에 못 있겠구나. 그냥 나가서 잘게. 집에서 더는 못 있겠다. 제 목소리는 거실에 울렸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피식 웃었어요. 준우는 왜 그러세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아까 전엔 집에서 좀 재워달라고 하셨잖아요. 라며 무덤덤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서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아 꾹 참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말릴까 싶었지만 준호와 민지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지에게 떡볶이 남은 거는 담아놨다가 내일도 먹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럼 조심히 가세요라는 민지의 무심한 인사마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배웅도 받지 못하고 저는 홀로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길가를 걸으며 허름한 여인숙을 찾아 들어갔어요. 여인숙 방은 작고 낡았지만 오히려 낡은 그 공간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창문 틈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고 방 안 가운데 놓인 오래된 침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무겁게 한숨을 내 쉬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아들의 집으로 가는 길에 품었던 모든 기대와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민지가 제게 했던 말들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왜 데리고 와서 날 이렇게 불편하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고 준호의 무심한 태도도 떠올랐어요.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울다 보니 마음 한편에서 서늘한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준호와 민지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리도 천대를 받아야 하는 걸까?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복수할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준호가 어떻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를 떠올리며 그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들이 내게 준 첩 그대로 돌려줄 거야. 복수를 다짐하며 문득 민지의 약점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결혼 전에 민지를 소개해 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날 민지는 식탁에서 계란 요리를 손도 대지 않더군요. 이유를 물었을 때 민지가 저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죠. 그래, 너도 내가 느꼈던 그 서러움 한번 느껴봐.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복수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숙에서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을 비추었지만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준호와 민지가 했던 행동과 말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잡았어요. 머릿속에서 어제 떠올렸던 민지의 알레르기를 활용한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계란 요리를 잔뜩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겠어?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장으로 향했어요. 계란과 관련된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죠. 시장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제 발걸음은 단단하고 결혼했어요. 계란 가게 다가가서 계란 2판 주세요라고 말하며 손에 힘을 주었어요. 상인 아저씨는 반가운 표정으로 아주 신선한 계란이 요즘 계란값이 좀 오르긴 했어도 정말 맛있을 거예요라며 웃었어요. 계란 2판을 뜬 손이 묵직했지만 그보다 마음속 결심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계란만 아니라 계란을 활용할 다양한 재료를 샀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아들과 며느리인데. 하지만 곧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떠올랐고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아니, 이건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당한 복수일 뿐이라고.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빠요. 준호의 태도는 언제나처럼 심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당장 며느리 민지 데리고 이리로 내려오너라.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준호는 그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 갑자기 내려가요? 농담이 거죠 아들. 준호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 올랐습니다. 준호야, 아직 그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몰라? 너희한테 해야 할 말이 있으니 그 집 팔아버리기 전에 내일 당장 내려와.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대답하더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일대의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땐 민지도 몸이 안 좋았고 자과 내가 지금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야. 너희 둘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사과는 됐고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 내일 저녁 6시까지 라. 며느리 민지도 꼭 같이 데리고 내려와. 저는 아들의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내일은 힘들고 주말에라도. 준호가 또다시 변명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단호히 끊어 말했습니다. 내일 시까지 여기로 오지
않으면 그 집 바로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 알아서 헤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내일 저녁 시까지 갈게요. 그런데 정말 왜 이러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새벽부터 제가 준비한 계란 요리로 풍기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계란을 하나하나 깨뜨렸어요. 접시에 계란물을 풀며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부엌의 따뜻한 공기에 약간 마음이 놓였어요. 계란말이를 할 때는 얇게 썰어놓은 파와 당근을 정성스럽게 섞어가며 부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요리를 완성할 때마다 제 복수의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는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 부침개, 계란 샐러드까지 계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계란 요리만 가득 채운 식탁. 을 보니 묘한 희열이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과정이 슬프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준호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민지의 표정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는 눈치를 보며 저희 온다고 저녁 준비하셨나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라고 했어요. 저는 담담히 그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그래 들어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단다. 민지가 식탁 위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계란 요리로 가득한 식탁을 향하고 있었죠.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힐끔 쳐다보았고 준호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잘 먹어야지. 민지야 어서 주렴.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민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 먹어보렴. 준호가 어릴 때 자주 해줬던 엄마만의 계란말이야. 저는 민지의 접시에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웃었어요. 민지는 포크를 들어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지었지만 한참 동안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일부러 천진난만한 척 말을 건네요. 왜 그러니 민지야 입맛에 안 맞니?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입에 가져갔고 조심스레 한 입 먹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민지는 말을 망설이며 물을 급히 들이켰지. 있지. 제가 대신 말을 꺼내자 민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 전에 널 처음 소개받았던 날 계란 요리에 손도 안 되던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잖니. 민지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늘 쳐다보았지만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한 번 더 먹어보렴. 너 만약 이거 못
먹으면 너희 집이 어떻게 될진 장담 못해. 저는 다시 계란찜을 그녀의 접시에 담아주며 권했습니다. 민지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한 숟가락을 떴어요. 그녀는 억지로 삼켰지만 이내 얼굴이 붉어지고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민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너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엄마가 매운 음식 못 먹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매운 음식 준비한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엄마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매운 떡볶이, 매운 달걀 먹고 배를 부여잡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지 않았어. 여인숙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잠든 내 정을 내가 알기나. 해준호는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붉게 부어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는 힘겹게 식탁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너무 무례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당해보니 그때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잠긴 듯 보였어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온 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호 역시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너무 과했나 아니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였나. 분명히 상황을 계획했지만 막상 민지의 붉게 부어오른 얼굴과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 왔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냈어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머님, 정말 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한편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도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오랜 시간 들게 모은 돈으로 집까지 주시면서 애써 주셨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게 했던 차가운 태도를 쉽게 잊을 순 없었어요. 민지야, 노야.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서 너희 집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알아. 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날 기다리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냉대 있지 민지. 내가 방에서 왜 데리고 왔냐며 준호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매운 떡볶이와 달빨 내밀었을 때 나는 너희가 내 입맛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슬퍼졌어. 내가 입맛을 바꿔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 서러움이 쌓이다 보니 여인숙으로 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단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경솔했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다.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떨렸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쓸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 쉬었어요. 복수를 계획하며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됐지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복수라는 건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도 방금 깨달았단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그와 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복수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게 단순히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민지는 다시 한번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준호도 앞으로는 저를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남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보자. 너희가 내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나도 너희를 위해 더 노력하마. 그날의 대화는 우리 가족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복수는 분명 그들을 깨웠지만 결국 그 복수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 민지와 준호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분명 진심이었지만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죠. 저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그날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사과와 준호가 내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나를 가족으로 대할까. 그들의 말이 진심 있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오래된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민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다시 뵙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음식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걸로요. 민지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제안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민지야 기대할게. 너희 집에서 만나는 거니?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가고 싶어요.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민지의 말에 저는 놀라면서도 고마웠어요. 제가 방문한 그날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을 민지가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천천히 와라. 내가 준비할 건 없니? 제가 물었지만 민지은 단호히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비요. 어머님은 앉아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 주말 민지와 준호가 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민지가 큰 가방과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걸로요. 민지는 부엌을 향하며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준비한 재료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된장, 고추장, 신선한 채소들. 민지가 신경 써서 고른 재료들이 민지야 이거 다 내가 고른 거니? 저는 물었고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부엌서 요리를 시작하자 저는 부엌문 옆에 앉아 그녀의 모습 습을 지켜보았어요. 민지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된장을 풀며 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레시피를 적어놓은 종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분명 서툴렀지만 진심만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된장찌개 꼭 드셔보셔야 해요. 저 정말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거든. 민지가 말하며 웃었을 때 저는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식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민지의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된장찌개, 나물 무침, 갈비, 그리고 전갈한 밥까지 민지가 제 입맛에 맞추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한상이. 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를 한 입 먹어 보았어요. 맛은 조금 싱겁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어요. 민지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내가 이런 음식을 만들 줄 몰랐어. 제가 칭찬하자 민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어. 어머님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지야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준다면 나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지. 민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날의 식사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어요. 준도 민지의 음식을 칭찬하며 야 정말 많이 늘었네.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민지는 조용히 웃으며 숟가락을 들어 자신의 요리를 먹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변해갈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민지와 준우는 자주 제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는 억지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가끔 전화로
자신이 배운 새로운 요리를 자랑하며 어머님 다음엔 꼭 한번 드셔 보세요라고 말했고 저도 항상 반찬을 만들어 민지와 준노 손에 쥐어 보냈어요. 그들의 작은 변는 제 일상에 큰 위안이 되었죠.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하며 다시는 그날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민지는 요리 학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공유했어요. 저는 가끔씩 끼어들며 조언을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예전의 서운함과 갈등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무어 가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지는 주방으로 가서 후식을 준비했어. 그녀가 내온 후식은 전가에 담긴 과일과 따뜻한 유자차 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직접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고 보니 과일은 달콤했고 유자차는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민지가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지야, 준호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줘서 고맙다. 내가 한때 너희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너희가 보여준 정성과 진심 덕분에 그런 마음은 다 사라졌단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아. 제 말에 민지와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저희가 잘할게요. 어머님이 저희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어머님을 더 잘 이해할게요. 어느 순간 예전에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가족의 정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열었을 때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듯 보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저는 그 생각을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겁게 만들지만 대화를 통해 이해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과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을 댓글로 남기셔서 다른 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